자, 두 번째 단에서 한국 기업이 왜 원가 경쟁에서 약하냐. 상식이잖아요.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으면은 들어오는 데가 있어야 나가는 데가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없어도 나가는 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왜 그런 철부지 생각을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은 노동운동이 뭐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갔자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상식적으로. 그런데 많이 벌자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 보셨어요? 텔레비에서나 어디서나 신문에서나 혹시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갔자는 게 상식적인 노동운동.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나눠가죠? 근데 많이 벌자고 하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도 구조조정, 대우조선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엄청난 국민 세금 갖다가, 여러분들 세금이나 제 세금 갖다가 그렇게 됐는데도 뭐해요?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정상화하자가 아니라 뭐해요? 일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 안 하는데 돈이 들어와요? 그 왜 상식선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 그리고 지금도 아시아에서 한국만 유독 1%, 2%대 성장을 걸어도, 목표를 걸어도 그것도 어려웠고, OECD 31개 국가 중에서 23등으로 꼴찌로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가 경쟁력에서 그러한 이론적으로 안 닿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벌어지는 게 없는데 더 잘 살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하고, 벌어들이는 운동은 제껴놓고 나누는 운동만 하고, 그걸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도, 그래서 데모를 하는 현장에 가도 누구 하나 위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많이 벌어야 많이 쓸 수 있는 거, 나눠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이 버는 쪽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됐냐. 그렇잖아요. 놈들이라고 해서 안 됐지만은 실제로 그런 말 들어도 싸요. 그런 현장에서 사탕 발림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나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더 달간 데모 해갖고 파업해가지고 라인 못 돌려갖고 중소기업은 몇백 개가 쓰러져도 그거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생산 장려금이라고 거기다가 돈 주는 일을 높다고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어깨 두드리는 그런 개판 사회가 왜 한국에 계속되고 있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들어오는 게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일 모레 또 파업한다네. 그 중소기업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근데 책임지는 놈이 있어요? 책임지는 놈 있냐고.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경제 트렌드를 읽어갖고 원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총력 집중을 해줘도 기업이 살지 말지 한데, 재작년 말로 기업 도산율이 베이비 부모가 창업을 해서 1년에 재작년에 폐업한 게, 납세번호 반납한 게
몇만 명 정도 된다고 짐작을 하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몇만 명 정도. 67만 명이 퇴직금 털어서 다 장사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네. 중소기업 5, 60명, 100명 있는 회사 16만 개가 깨꼴락했어요. 죽었어요. 네. 16만 그 곱하기 약 20만 잡고 50명씩만 하면 50명 있는 기업이 20만 개 쓰러졌다 하면 몇만 명이 20만 개 50명 있는 기업이 20만 개 죽었다. 그거 67만 명 보태면 4인 가족 하면은 600만 명이 먹고 살 거를 걱정하고 사는 그런 기업 도산율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챔피언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월급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우리 세대 같으면은요, 월급 못 갖고 들어가고 내가 사업 실패를 해도 여보, 당신 기죽지 마라. 내가 광주리 장사해서 광주리 뭔지 아세요? 네. 내가 애들 먹여 살릴게. 당신 재기할 수 있는 꿈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 우리랑 석불이랑 똑같은 말인가요? 네.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었을 적에.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주머니들 월급 안 갖다 주는 남자하고 살아요, 내쫓아요. 그게 끝나죠. 주변에 보니까 월급 안 갖다 주는 여자가 남편 내쫓아요. 같이 데리고 살아요. 내쫓는 남자가 많지. 내쫓기는 남자가. 그래서 가정 파괴율,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여자한테 쫓겨나는 거 챔피언 먹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 쫓겨나서 서울 어디로 가요? 서울요? 예, 지하철로 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 얻어먹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해보니까 할 게 아니거든. 세상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서 다리 12개 중에서 자살하기 제일 설계가 잘 된 다리가 무슨 다리? 마포대교. 그렇지, 마포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 마포대교 고친다고 하더라고, 이제. 자살 못하게. 36.7명 하루에, 자, 마포대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36.7명이 산 목숨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세계 챔피언 먹은 거예요. 예. 이게 참상이에요. 나라 경영에, 기업 경영에 원가 개념이 없어서, 관리 개념이 없어서 국가 경쟁력, OECD 국가 중에서 정치 경쟁력 꼴등, 기업 도산, 왕초 챔피언 먹고, 가정 파괴율 챔피언 먹고, 이혼율 챔피언 먹고, 자살률 챔피언 먹었어요. 이게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원가 경쟁력, 원가 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온 참상이에요, 참상.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원인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 원인을. 조직이
원가 의식 부재의 역사적 고찰에서 조직의 원가 경쟁력의 4대 요소.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고 그런다면, 최소의 조직을 이루려고 한다면 4대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 따님 계세요? 선생님? 따님 있어요? 몇 살이에요? 29. 29. 예. 아, 결혼이 이제 좀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예. 빨리 하셨구나. 근데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예요? 따님을 훌륭한 경쟁력 있는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선제적인 조건이 갖춰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람, 사위감이죠. 근데 사위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갖춰 있어야 될 그 사람으로서의 기능. 품질 관리 과장을 뽑았다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기능. 그럼 사위는 제일 첫째 기본 기능이 뭐예요? 사위는 남자 기능이지. 누가 뭐라 해도 남자 중앙청이 건재해야죠. 그죠? 네. 따님하고 이 상견례를 하고 시골 갔는 상견례를 하는데 수근수근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가 옛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바쿠가 중앙청을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중앙청 기능이 없대야. 사위 사무실게 못 삼지. 예. 이게 두 번째 기능. 세 번째는 돈이에요. 경제적인 개념.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야말로 중앙청도 건재한데, 아이고 찾아와서 예비 장인어른님, 제가 좀 기분파로 살다가 보니까요, 카드빚이 5천만 원 하고요, 따님을 모셔가려면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다리 밑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15평짜리 아파트라도 전세 얻자면 한 2억 하고요, 토탈 한 3억만 주신다면, 아, 따님을 용광로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온라인 계좌번호 있습니다. 3억만 부탁드립니다. 사위 사무실게. 곤란하죠.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힘, 건강이다. 건강, 힘. 하루 등산 가서 인생을 좀 설계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오라 그랬더니 등산 2시간 갔다 오더니 결근이를 했어요. 회사를 안 나와서 전화가 그러니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하고 못 움직이겠다고 연차점 3일 내달라고. 2시간 등산하고 연차 3일 내달라고 하는 그렇게 약골 사위 삼으실 수 있어요? 그건 첫날 밤 한 번 지나면은 1년 휴직계 내야지. 그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조직 경쟁력의 4대 요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원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이 원가 마인드가 없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많이 버는 것도 없는데 많이 달라고만 때만 쓰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안 되면은 100원 주고 사다가 50원에 팔아서 50원 남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100원 주고 사다가 50원에 팔고 100원 남았다고 까꿀로 얘기를 해도 그걸 얘기하는 놈이나 그거를 들여다보고 맞다 막 그러니까 너 성과급 줘야 되겠구나. 성과급 줬대잖아. 그렇게 하고도 텔레비 잘 안 나와요. 텔레비 그거 다 나온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죠?
예. 그래서 사람, 기능, 자본, 힘.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요? 중국이죠. 예.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요? 중국. 그 다음에 기술의 원조국 어디? 기술이 원조국. 독일, 미국. 그죠? 네. 돈이 제일 많은 나라? 외환 보유가 제일 많은 나라? 일본,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역전됐죠. 무기만 만들다가 망한 나라 어디? 러시아, 예, 소련. 예. 이걸 우리는 G4라고 그랬고 G5, G7 4대, 5대 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4대, 5대 강국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 아주 걔네들 중요하게 역사처럼 다루는 학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배론이라는 거고 지배의 학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이 G4, G5, G7에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세계 지구촌에서 몇 나라 정도 있었는가? 지구촌에서 미국, 영국, 소련, 독일, 일본 이런 나라의 지배를 안 받았던 나라가 몇 나라 정도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구촌에 나라 이름 펴놓고 지도 펴놓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지배를 안 당했던 나라가. 그런데 이런 나라에 가서 지배학문이라는 지배론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요 사이클이 나와요. 이게 요약해서 내가 정리한 노예 프로세스예요. 노예를 만드는, 식민지를 만드는 지배 프로세스예요. 즉 어떤 얘기냐? 어떤 단체하고 친해지거나 어떤 나라하고 친했을 적에 요 굴레 바퀴에 넣고 1세대를 돌리고 의식화시키고 1세기를 관리하면 그 민족은, 그 국가는, 그 단체는 영원히 혼자서는 목표를 설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식민지가 되니까, 노예가 되니까 이 바퀴에 넣고 1세대 30년을 돌리고 1세기를 관리를 해라. 그러면 영원한,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노예가 된다. 스스로 주권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줄 모르는 그런 멍청이가 되니까 넣고 돌려라 하는 게 이 사이클이에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36년사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 노예 프로세스가 뭐냐. 첫째, 친해지면, 그 국가하고 친해지면 국가관을 없애라. 국가관을 없애라. 두 번째가 민족 정기를 말살시켜라. 세 번째가 국민 정신을 말살시켜라. 네 번째가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해라. 요 사이클에 넣고 30년만 관리를 이렇게 하게 만들고 70년 관리해서 100년만 요 사이클에 넣고 돌리면
그 민족은 애미애비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 인생 설계도 모르고 원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가 되니까 이 프로세스에 넣고 돌려라 하는 게 이게 식민사관 프로세스예요. 노예 프로세스예요. 일제 36년사가 한일합방 되니까 뭐부터 했어요? 국가관을 없애라. 나라 말, 나라 글, 나라 이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성씨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바꿨죠?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역사에 다 배우셨잖아요. 지금은 역사를 안 배운다고 그러지만 그때 저희 때는 역사 배웠잖아요. 저 일제가. 그렇죠. 배웠죠. 네. 두 번째가 뭐냐? 민족 정기를 말살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두대간에 뭘 박아놨어요? 중앙청에 뭘 박아놨어요? 백두대간에 뭘 박아놨어요? 새말뚝 박은 거? 민족 정기 끝난다고 새말뚝 박아놓은 거? 옛날에 명당짜리 묘 쓴 거 다 파내버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조상 묘 쓴 것까지도. 사나리도 다 잘라내버려. 세 번째, 국민 정신을 말살시켜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 뭐예요? 옛날엔 홍익인간이라고도 있었고, 네. 새마을 정신 뭐예요? 근면, 자조, 협동. 네. 민주화한다고 국민 정신까지 없앤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 뭐예요? 선진국은 국민 정신이 있어요. 그런 정신 토대에 의해서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일본 국민 정신 공익, 창의 책임, 미국 정직, 유럽 자립. 선진국은 그게 있어요. 한국 어떤 놈이 훌륭한 놈이에요? 어떤 놈이 훌륭한 놈이냐고. 기준이 없잖아. 국민정신 기준이 없잖아. 어떤 게 한국인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정신 의식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국민정신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민주화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라는 민은 어떤 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호두 같은 민이라고 쓴 그런 민인지 국민의 민인지 예를 하나 들어요. 국민을 위해서 민주화한다고 그러지. 민주화. 우리가 가정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00원이에요. 그러면 포철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200원일까요? 50원일까요? 40원 맞네. 예. 예. 그걸 민주화한다고 민주정치한다는 사람들이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산업보국으로 키우자고 그래가지고 한 거를 그대로 놓고 있어요. 그대로. 그 민주화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 뭐 엉뚱한 얘기 옆으로 나가지만 핵폭탄 던지는 거 막는다고 사드 배치한다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쏘는 거 아니라고 예? 헛소리하고 반대하잖아요. 예. 그 동영상 보면 참여농 사진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얼굴이 허여멀쩡하고 순전 대목꾼
꾼,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게 대부분 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잘 가족끼리, 네 번째는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해라. 실질로 보면 가족끼리 뭉치지 못,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거 우리나라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랐어요. 4대 강국이 갈라 놓으려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갈라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갈라놓고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해라. 실질적으로 평화통일만 돼서 남북한이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지구촌에서 우리가 어려워해야 될 나라가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사실 지금은 중국 엉아 할 정도 되잖아요. 미국 엉아 그럴 정도 되잖아요. 통일만 되면 자네 왔나? 막걸리 한잔 할까? 이 정도 되는 게 우리 통일되면 우리 국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에 물들여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는 교육, 제도도 법도 전부 이 식민사관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 속에서 있다. 잘 길들여진 노예 근성 속에서 있다. 그래서 국가관이 말살됐다. 국가관이 말살시켜서 야,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네가 이루어야지. 조선기술 돈 조금 주니까 국가 경쟁력 생각 않고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조선기술. 중국한테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네. 자동차 기술? 돈 조금 준다니까 나라 경제 생각 않고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국방, 정보, 육군 투스타가 돈 조금 준다니까 간첩한테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이래서 여기에 잘 물들어서 역사적 자료를 보면 967회로 나오는 데도 있고 뭐 987회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국권 침탈, 국권 말살의 역사를 안고 살아온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예요. 2조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왕통을 이어갈 세자를 책봉하면 우리나라에서 정해서 우리나라 왕으로 이어가면 되는데 세자 책봉해갖고 어디로 금붙이, 은붙이 싸들고 결제받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국가간이 우리는 말살냈어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난 헷갈리더라고.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국민 정신이 해제됐어요. 정신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신이, 국민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유일무이한 경제재건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도 우리나라 새마을, 그 한글로 새긴 새마을 길을 꽂고 왔다 갔다 거리를 누비는 게 그게 그 양반은 경제재건 정치 철학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정신개발부터 있거든.
무슨 정신? 새마을 정신. 근면, 자주, 협동. 그걸로 뭘 할 거냐? 그걸 뭘 할 거냐? 잘 살기 운동 할 거다. 잘 살기 운동 얼마만큼 할 거냐? 경제개발 3차 5개년 계획만큼 할 거다. 뭘 어떻게 할 거냐? 대일 청구권, 일본 전쟁 배상금 5억 불 준다는 거 6억 불, 10억 불 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 갖다가 1년 벌으면 우리 2억 불, 3억 불 더 번다. 달라고 그래라. 그거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갖다가 산업보국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철 만들고, 그죠?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민족의 대동맹. 그러니까 전직 김씨 두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만들면 나라 망한다고? 경부고속도로 공사장에가 배 깔고 들어놓았던 게 전직 두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무언가는 무조건 땡깡 놓고 반대만 하면은 잘하는 걸로 착각되는. 실상은 경부고속도로 그 전직 두 김씨 대통령 3대는 못땡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화합이 홍세, 잘 길들여진 노예근성.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공존 따위는 없는 거야. 그러게 됐잖아요.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자기 새끼를 낳아서 성폭행하고 새끼를 낳아서 죽여갖고 소포를 붙이고 요새는 텔레비 나와 보기가 겁나더라고.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우린 배 아파. 그래서 사촌을 어떻게든지 거꾸로 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나가면 잘한다고 인정이 되면 내가 그걸 깃발 누르고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야. 결사 반대를 해서 두드려 부셔야 나가는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못돼 먹은 역사관을 갖는 그런 형태로 변해버렸다. 자율적인,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인 기준이나 목표이나 행동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 우리가 원가 절감할 때도 자동차 부품을 설계한다. 그때 부품을 설계할 적에 설계도가 없으면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설계도가 없으면. 이 건축 설계도 없으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렵죠. 어려워.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인생, 자기 부품은 설계를 해도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도 제대로 살아질 똥말똥한데, 제대로 살아질 똥말똥한데, 인생을 설계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 애들은 인생의 설계를 중학교 이따 얘기해주면 3학년 때 해요. 그래서 자율적인 목표나 행동이나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제품, 배를 만든다,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 부품은 얼마 안에서 해야 된다. 얘 판매는 얼마 값을 받아야 된다.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서 되는 대로 팔고 되는 대로 팔아서 믿지면 남았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봐도 대전 그 신탄진의 교과서, 국정교과서 그 아시죠? 네, 네.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대전에 계시면 신탄진 그 교과서 박물관에 있어요. 교과서 박물관이 한 20년 전에 생겼어요. 그 안에. 신탄진에가 있다고요? 네. 거기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자면서 우리나라 교과서 안에 쫙
다 힐터링을 했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쳐준 역사가 있는가? 흔적이 교과서에. 사람이 뭐다라고 교과서에서 한 단어는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 있어요. 신용량이랄지 저기 김구 선생님이랄지 그런 예.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 비교적인 사례를 배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 같은 것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다라는 기본 개념이 교과서에 소개된 역사가 흔적이 없더라. 우리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뭐고 사람이 윤리가 뭐고 사람이 도리가 뭐다. 옛날에 상강오륜 이런 거에서는 배울 수 있어도 기본 개념이 의무교육에 교과서에 사람이 뭐다? 없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못 배웠고. 가정이 뭐다? 있나? 봤어요. 가정이라는 책자는 최근까지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작 가정이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가정의 행복 요소가 뭐고 가장의 역할은 뭐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때 37년 동안 교육해 가면서 교육 현장에 들어가면은 기업체 들어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업이 뭐라고 가르쳐 주더냐. 기업에 들어오니까 기업이 뭐라고 가르쳐 주더냐. 네. 안 가르쳐 줘요. 현대자동차도 안 가르쳐 줘요. 삼성전자도 안 가르쳐 줬대요. 기업이 뭐다도 안 가르쳐 주면서 기업이 잘 되게 행동을 해라. 아이러니한 거죠.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뭐다? 국가가 뭐다? 없어요. 국가가 뭐다? 그러니까 국가관이 있을 리가 없지. 이런 것들이 노예 프로세스에 물들어진 그냥 옛날 노예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인생 설계라든가 인생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이 뭐다, 가정이 뭐다, 기업이 뭐다, 국가가 뭐다, 그런 게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기본이 망각된 노예 프로세스 교육 시스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슴엔 잘 길들여진 나만 좋으면 인생 설계가 없고 목표가 없고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것도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시켜도 하지 않는, 직장은 내 노동력을 팔아먹는 얄팍한 장소라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식민사관적 근로가치관이 나름대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은 한국은 지금부터 다시 재건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